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받으셔서 강의 노트를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죠? 강의 노트. 그래서 노트 보시면 정책하고 이제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많이 받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일단 3, 4월 달에 이제 원래 요약집이 5, 6월 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이 투자론을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되게 지렛대 효과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 2페이지 가시면은 그 하나 예를 든다면은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요거 그래서 요 한 페이지로 정리하시면은 거의 뭐 시험 문제는 다 마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일단 강의 노트는 제가 그 필 때 이렇게 같이 펴서 같이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1, 2월 달서부터 제가 강의 노트를 왜 안 드렸냐면 어 굉장히 갈려요. 왜냐하면 기본소랑 이걸 같이 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힘든데 지금은 좀 이렇게 모아줄 때가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천천히 나갈 테니까 그렇게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일단 오늘 첫 페이지 가시면은 정책론에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번 주 한번 그 가볼게요. 저번 주 어디 할 차례죠? 저번 주에 제가 243페이지 하고 243페이지 들어갈 차례죠, 그죠? 243 243 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 왜 조세에서 취득 보유 처분이 있었죠.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있었죠, 그죠? 국세하고 지방세 있었죠. 그거는 박스를 쳐넣어서 여러분이 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1차만 준비하신 분한테 이게 어렵거든요. 그거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학기론에서 뭐가 나오냐면 밑에 가시면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저번 주 프린트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5번 문제가 이제 그 문제인데 일단은 강의를 한 다음에 5번을 나갈 거예요. 강의를 한 다음에 나가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강의 노트를 펴놓으시고 천천히 들어보시면은 24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재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조세의 전가와 기차가 나옵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게 떠요. 그럼 전가는 뭐고 귀착은 뭐냐? 자,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건물주한테 거기 글을 보시면은 건물주면은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재산세를 정부가. 그럼 임대료가 이제 칠판 주계가 만약에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원을 부과시켰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럼 그냥 해요. 임차인한테 전가시켜요. 전가시키죠. 임차인. 그럼 그거를 조세의 부가라 그래요. 조세의 전가라 그래요. 전가. 부가는 가세권자가죠. 그러면은 가격을 그냥 해요. 올리겠죠. 그럼 가격을 임대를 올려서 가격 올려버려요. 그럼 올린 것만큼 그냥입니까? 전가가 됩니까? 전가가 되면은 1,060원만큼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어요? 커지죠. 그럼 우리가 소비자 잉여가 감소해서 수요가 감소가 된다 그러죠. 그럼 이제 얘가 60원을 내야 되죠. 그럼 100원에서 60원을 빼면 40원은 임대인이 냈겠죠,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40원만큼 그냥입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면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수입이 낮아졌죠, 그죠? 세금 부과하니까. 그럼 공급을 늘리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겠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얘가 공급자면은 얘가 수요자가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맨 마지막 문제 풀었던 게 공공주택을 적게 만드는 게 좋아요?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많이. 그럼 선진국일수록 임대주택이 적어요? 많아요? 많으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겠어요? 넓어지겠어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적인 애가 불리해요? 탄력적인 애가 유리해요?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이 조금만 전가시켜도 나간다니까 잡아야 되죠, 그죠? 그럼 얘 부담이 조세 부담이 커지겠어요? 조세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작아지죠, 그죠? 작아지 탄력적이니까. 근데 후진국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많아요, 임대주택이 적어요. 그럼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그럼 나가라는데 집이 있어요, 없어? 없죠. 그럼 그냥 다시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어머 저 어렸을 때부터 조세를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부과시켜주세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조세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조세 부담이 커지겠어요? 커지죠. 그러면 탄력적인 쪽이 유리하죠. 그러면 조세 부담이 크다, 조세 부담이 작다, 작고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이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탄력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243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전가와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돼요? 정부의 주택의 소유자, 즉 소유자한테 부과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을 실제로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세금 상당 부분 생산자도 전가가 되겠죠. 자, 그럼 기착 문제는 그냥요 탄력도에 따라 달라져요. 탄력도에 따라.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24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맨 위에 디귿번에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세금을 부담하는 하나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그 비탄력적이 세금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면 리을에 수요가 탄력적이면 그냥요 수요가 유리해요. 유리하죠. 그럼 수요자 부담이 작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이 유리하죠? 그럼 공급자 부담이 작아지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미음번에 가시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누구 부담이 커지겠어요?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탄력적인 쪽이 그냥이요 유리해요. 그럼 조세 부담이 크다, 조세 부담이 작다, 작고 비탄력적인 경우는 조세 부담이 커지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넓혀보기 보시면은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오른쪽 박스 찾으셨어요? 자, 이게 좀 어렵게 떴는데 들어볼게요. 자,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떴는데 자, 그래프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가격이. 그래서 아까 얘가 1,000원에 대한 그 임대료라면 양이 10개다. 그럼 이렇게 조세를 부과시켜요. 재산세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게 이제 시장상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전체 수입에서 칠판주기 만드는데 그냥요 생산비가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생산비가 여기라면은 이만큼을 더 먹은 게 요게 따라해보세요. 생산자 잉여. 요게 생산자 잉여거든요. 그죠? 생산자 잉여고 생산자의 잉여고 그럼 소비자도 잉여가 없겠어요? 소비자도 잉여가 있겠어요? 있죠. 자, 이만큼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더 지불한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만큼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만큼을 내니까 요 빨간 것만큼 요건 따라해보세요. 소비자 잉여. 그러면 시장상에서는 잉여가 둘 다 생긴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는데 자, 들어보시면요. 만약에 얘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면은 공급을 늘리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러면 이렇게 좌상향 이동하죠. 그럼 이 세금을 부과해서 만약에 조세를 100원보다 했다. 그럼 누가 부과하는 것은 탄력성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냥요 가격을 60원으로 올렸어요. 5점. 올리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1,06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60원만큼은 그냥입니까? 소비자가 부담했습니까? 소비자 부담이 작아졌어요? 소비자 부담이 커졌어요? 커졌죠. 그다음에 요게 아까 소비자 잉여였죠. 근데 잉여가 어떻습니까? 이만큼 그냥입니까? 빵꾸가 났습니까? 빵꾸 났죠. 그다음에 빵꾸가 났다. 경제 순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요만큼의 삼각형이 됐으니까 소비자 잉여도 커졌어요. 소비자 잉여도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고. 자, 만약에 아까 생산자 잉여가 요만큼이었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100원에서 60원만큼을 소비자가 냈으면은 40원은 생산자가 냈겠죠. 그렇죠? 그럼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럼 수입이 늘어났다, 수입이 줄어들었다? 줄어드니까 얘도 부담을 한 거죠. 그럼 요 삼각형이 줄어들었으니까 생산자 잉여도 줄겠죠. 그럼 자, 따보세요. 빵꾸가 났다. 저도 초라해요. 따보세요. 빵꾸가 났다. 그 빵꾸가 났다는 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요만큼이 없어졌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만 줄었어요. 생산자 잉여도 줄었어요. 이거를 따보세요. 경제적 순손실. 순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된다, 발생된다, 발생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247페이지 박스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이 안 되겠어요? 발생이 되겠어? 그럼 이번에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은 세금 부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총 잉여가 그냥 있어요? 감소를 했어요? 구입자는 가격이 높아졌죠? 판매자는 그냥입니까? 가격을 낮췄습니까? 따라서 주택거래 이득이 사라지는 것이 무슨 순손실이다? 경제적 순손실. 그럼 오른쪽에 기출을 보시면은 거래세 인상에 대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기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 발생된다,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게. 그래프 보니까 굉장히 막 분위기 안 좋은데 다시 할게. 나봐요. 원래 가격이 얼마였어요? 불러봐요. 1000원이죠, 힘들어. 1000원 맞아요? 얘가 재산세를 부과시키니까 그냥 가격 올렸어. 그럼 60원만큼 누가 부담하는 거야? 소비자가 부담하죠. 그럼 소비자 부담이 작아졌다, 커졌다, 커졌어. 그다음에 빵꾸가 났다. 소비자 잉여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산자도 그냥입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럼 생산자에 대한 그 수입도 감소한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따라서 빵꾸가 났다. 그럼 잉여도 줄어들었죠. 그럼 전체적인 잉여가 줄으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이 안 된다, 발생된다,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맨 밑에 가시면은 247페이지 맨 밑에 4번 있어요. 4번. 4번에 별표 한번 쳐봐. 그러면 수요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을 커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진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봐봐. 지금 상황이 수요만 줄었어요. 공급도 줄었어요. 그러면 따보세요. 빵꾸가 났다. 둘 다 났다. 다 났죠. 그러면 만약에 탄력적일 때는 더 많이 빵꾸가 나겠고 비탄력적일 때는 좀 덜 손실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봐봐. 자, 지금 탄력적일 때는 그냥이야 손실이 더 커져. 비탄력적일 때는요. 그럼 만약에 수요가 변화가 없다면 세금 부과하게 되면 공급이 비탄력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급을 감소시키기가 어렵죠. 감소시키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불리하다 보니까 또 가격을 인상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비량도 줄어들지 않죠?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더 작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냥 어차피 그냥이야 우리는 공인중개사 맞추면 돼. 맞추면 되죠. 따라서 빵꾸가 났다. 그럼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더 빵꾸가 나. 더 안 좋고 비탄력적일수록 좀 덜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할게. 탄력적일 때가 그냥이야 더 손실이 커져. 비탄력적인 손실이 작아지죠.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248페이지 가시면 재산세의 귀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자 프린트로 한번 볼게요. 프린트로 보시면은 자 프린트로 보시면은 좀 연습을 해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돼? 임대인이 조세를 전가시킨 것만큼 그냥이야 임대료가 상승을 했어. 상승했죠. 오른쪽 박스가 하나 보이시나요? 자 그럼 봐봐. 수요가 탄력적이면 그냥이야 수요가 유리하죠. 그럼 공급자가 부담이 커지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불리하죠. 그럼 누가 부담이 커지겠어요? 수요자.
공급이 탄력이면 공급이 유리하죠. 그럼 반대로 누구 부담이 커지겠어요? 수요자 부담.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부담이 커지겠죠. 수요가 완탈이면 그냥입니까?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합니까? 완전 유리하죠. 그럼 세금을 다 누가 내겠어요?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겠죠. 그럼 임대료가 안 올라가겠죠. 근데 6번에 보시면 수요가 완비 있어요? 그럼 적으세요. 수요자가 그냥이야 완전히 분리해. 그럼 누가 다 부담하죠? 수요자가 전부 부담해서 부가액만큼 상승하겠죠. 공급이 완탈이면 그냥입니까? 공급이 완전히 유리합니까? 그럼 누가 다 부담하겠어요? 수요자. 부가액만큼 상승하겠죠. 그런가요? 공급이 완비예요.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공급이 완전히 불리합니까? 완전히 불리하면 누가 다 부담하겠어요? 공급자가 부담하니까 임대료를 안 올리겠죠. 그럼 임대료가 불변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경제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만약에 세금의 부과가 규제 강화가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돼서 자, 동일세율을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은 비율로 하게 되면 역진세 성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자, 이게 제가 그 교재가 248페이지 했던 거를 했었는데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동일세율로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같은 비율을 하게 되면은 역진세가 나타나죠. 같은 비율이라 한다면 자, 같은 비율로 한다면 교재는 248페이지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니까 들어보세요. 자, 신규주택하고 중고주택이 있어요. 재고주택. 그럼 신규주택은 더 비싸죠. 그럼 5억이 되고 얘가 만약에 1억이 된다. 자, 그럼 요게 만약에 고소득층이고 얘가 저소득층이면 같은 비율을 해야 돼요? 누진세를 적용시켜야 돼요? 누진세 적용시켰죠. 근데 만약에 얘가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다. 얘가 만약에 공급자가 있고 얘가 수요자가 있다. 그럼 같은 비율을 하게 되면 따라서 역진세. 역진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취득세를 10%씩 똑같이 부과한다고 보세요. 똑같이 부과하게 되면요. 자, 만약에 지금 봐봐. 신규주택은 제 프린트 박스를 보시면은 신규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 고소득층은 돈이 많죠. 그럼 주택 구매 능력이 크죠. 그럼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그러면 비탄력적은 따라서 분리. 탄력적은 따라서 유리. 그러면 이 고소득층이 유리하고 얘가 불리해질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봐봐. 여기서 만약에 5천만 원을 정부가 세금을 부과시키면 얘 부담이 커지겠어요? 얘 부담은 작아지겠어요? 작고 얘한테 전가되는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얘가 5천만 원에서 야, 내가 500만 원 낼 테니까 네가 4,500만 원 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고소득층이 오히려 더 부담이 커졌습니까? 부담이 작아졌습니까? 작아졌죠. 근데 만약에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돼요? 자, 이 중고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있어요. 지금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있죠. 그러면 그냥이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고 저소득은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하죠. 불리하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10%에 대한 1억에서 1,000만 원을 얘한테 부과시키면은 얘가 900 내고 얘가 100만 원밖에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저소득층이 더 많이 냅니까? 많이 내죠. 따라서 역진세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 프린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오른쪽에 결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죠. 그럼 동일 비율로 과세하게 되면은 고소득층이 더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같은 비율로 하게 되면 그냥요 역진세가 나타나요. 역진세는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역진세는 기분이 좋은 세금이야, 안 좋은 세금이야?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 하죠. 그럼 그냥이야 누진세로 가야 돼. 누진세로 가죠.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수익적 형평성은 자 고소득층이 더 적게 내야 돼요, 더 많이 내야 돼요. 저소득층이 더 적게 내야 된다는 거죠. 요 프린트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했던 게 페이지 24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49페이지 가시면은 249페이지가 예전에 안 했었죠. 가면은 따라보세요. 헨리 조지. 별 조지가 다 있죠. 무슨 조지? 헨리 조지. 그럼 헨리 조지는 토지 단위세 운동을 얘기합니다. 헨리 조지. 토지 단위세. 자, 여러분들 왜 지대론에서 고존합파 기억나시죠? 자, 고존합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잉여, 불로소득이죠.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 그럼 부중성이라는 거 아시죠?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자 공급자가 지주예요. 지주가 그냥요 땅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지대를 받겠죠, 그죠? 그럼 자 자연적 특성이니까 공급이 그냥이에요. 부중성에서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타르적이에요. 완전 비타르적이죠. 그 완전 비타르적이라면 자 공급자가 자 어떻습니까? 얘가 지주고요. 자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자 어떻습니까? 공급이 그냥이다. 완전 비타르적이다. 그러면 그냥 분리해요. 완전히 분리해요. 잘한다 잘한다. 그럼 얘는 지가 다 내야 되죠. 대답해봐요. 전가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키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다는 얘기죠. 자 뭐로 봤어? 따라서 잉여 불로소득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자연적 특성이죠.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완전 비탄력. 그 완전히 분리하죠. 전가도 못 시키고 가격도 몰리드는 거죠. 그 다음에 줄여요? 공급을 못 줄여요? 못 줄이죠. 봐봐봐. 아까 얘는 따라서 빵꾸가 났다. 주택에다가 세금을 부과시키면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얘는 줄여 못 줄여? 잘한다 잘한다. 줄여 못 줄여? 못 줄이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지금 무슨 아파야? 벌써 뒤졌지? 그냥이야 옛날 이론이야. 옛날 이론이에요. 지금은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입니까? 용도가 전환이 됩니까? 잘한다. 그러면 그냥이야 굉장히 탄력적이야. 탄력적인 이론이 안 맞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이론은 그냥이야 헨리 조지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자 지금 249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고존합파 헨리 조지 있어요? 이분께서 주장하신 거는 토지 소유자에 부과된 세금이 다른 사람한테 전가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공급이 무슨 비타르적이니까? 완전 비타르적. 이해하셨죠? 완전 비타르적은 공급자가 그냥 분리해요? 완전히 분리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다 내야 되네? 그렇죠? 그럼 토지 공급 곡선이 그냥 서 있고 그냥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따라서 토지 시장의 균형 가격은 세금이 부과 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밑에 가시면은 토지세 전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1번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지금은 그냥입니까? 용도가 변경이 됩니까? 그러면 토지가 우상향으로 이동하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특정 정도의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중과세의 경우는 토지세에 대한 부과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조지에 의해서? 헨리 조지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러면 넓혀보시면 그 유명한 무슨 조지가 나오셔? 헨리 조지 나오시지? 그럼 옆에 있는 기출을 한번 볼게요. 그럼 헨리 조지께서는 다음에 토지 단위세, 토지세 외에는 모든 제도세는 그냥이야 없애라. 없애고 정부가 재정을 토지세만 충당하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 밑에 4번에 양도소득세 경제적 효과에 양가로 2번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봐봐. 굉장히 주춤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강남에 막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들어보세요.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킨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막 가격이 지금 올라갑니까? 강남의 가격이 올라가면 원래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를 줄여야 되죠. 근데 그냥요 투기 수요가 더 늘어나요. 그 양도 차익을 노리는 애들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럼 그냥이야 중과시켜. 근데 그냥이야 기간을 좀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우리가 신문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8.2 정책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냥이야 기간을 좀 줘. 줘서 2018년 4월까지 물량을 팔라는 얘기야. 빨리. 그죠? 빨리 팔면은 중과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부 생각은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매도 물량이 많습니까? 많죠. 같이 대화를 해야 돼 이거. 다른 생각하면 큰일 나. 두시에 내가 어디 가서 밥 먹지? 그냥 큰일 나. 공급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이건 그냥이야 정부 생각이야. 정부 생각이죠. 양도세를 중과하는 사람이 다주택자잖아요. 눈 깜짝할까 안 할까? 조건 바뀌면 되는데 이러고 합니다. 이걸 웃자. 그다음에 동결 효과. 꽁꽁 얼어붙는다. 물량이 안 나와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동결이 되었다는 거는 물량이 잠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결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는 그냥이야 물량이 안 나와.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봐봐봐. 양도세 나왔다. 동결 효과 나오면 공급 증가 감소. 가격 하락 상승.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양가로 2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양도세 부과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 뒤로 미루는 무슨 효과? 매각을 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이번에 가시면 물량이 얼어붙죠? 그럼 매각을 안 하다 보니까 공급이 감소하죠? 가격은 어떻게 돼?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프린터 다 갖고 오셨어요? 그럼 풀어드려 볼게요. 그럼. 5번 문제 들어갈게요.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여러분들 다시 갈게. 공공주택을 적게 만드는 게 좋아? 많이 만드는 게 좋아? 그럼 대체제가 어떻게 돼? 많아지니까. 선택의 폭이. 비탄력, 탄력. 임차인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나봐. 탄력적은 그냥이야 유리해. 그러면 조세에 대한 그 임차인한테 전가되는 현상을 심화시킨다, 완화시킨다?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전에 양도소득세 중과 그다음에 동결효과 꽁꽁 얼어붙는다. 물량이 나와 안 나와?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4번으로 돼 있죠? 4번에다 별표. 자, 토지용 특정 방역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부과할 때 용도에 따라서 동일한 세금을 해야 돼요? 차등한 세금을 해야 돼요? 요게 잘 나와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대로 가는 거죠. 아까 헨리 조지 기억나세요? 그러면 3번하고 5번을 체크하세요. 3번하고 5번. 자, 그럼 5번. 헨리 조지께서는 공급이 그냥이야 완전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이 아니죠. 그럼 완전 탈이 맞겠어요? 완전 비탄력적이 맞겠어요? 비탄력적일 때 도지 보유세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 왜곡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봐봐. 자, 3번에 가시면 토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봐봐. 따라서 빵꾸가 났다. 근데 탄력적일수록 더 빵꾸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급이 그냥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럼 공급을 감소시켜? 못 시켜? 못 시키잖아요. 얘기지만 시켜 못 시켜? 못 시키죠. 못 시키고 공급이 불리하죠. 그럼 조세를 전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겠죠. 그런가요? 그럼 자원 배분 왜곡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고 왜곡이 큰 비율 쪽이 아니라 자원 배분 왜곡이 작은 배분이 초기되지 않는다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갈게. 힘이 없어. 지금 5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4번. 1번 왜 틀렸어? 심화야 완화야? 완화. 2번은 왜 틀렸어? 하락이야 상승? 상승. 3번하고 5번이 완전 비탄력적이나 비탄력적일 때가 왜곡이 적죠. 그래서 5번은 완전 탄력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으로 가셔야 되죠. 그렇죠? 토지 이용의 특정 방역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 부과할 때
그냥이야 차등가세를 해야 돼. 동일세금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로 가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암기 노트의 정책론에서 밑에 1페이지에 가시면은 제가 양도소득세 보유세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연습해 봅시다. 양도세 증가하면 따라서 동결효과.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자, 보유세 증가할 때 용도에 따라서 동일세율을 할 때 차등가세를 해야 돼. 차등가세하고 따라서 헨리 조지. 헨리 조지는 무슨 단일세를 얘기를 했어. 토지세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그냥 없애. 정부의 재정에만 토지세만 충당하죠. 그러면 토지에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에만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에 토지 위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는 게 무슨 단일세? 토지 단일세. 자, 위에 보시면 공급이 완전 비탈화 쪽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원 배분이 왜곡이 초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살짝 넘겨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제 강의 노트를 드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교재에도 제가 체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교재는 260페이지입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1, 2월 달에는 순서대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3, 4월 달에 코스는 우리가 시험에 나온 데가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 여기서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기 노트가 그 강의 노트만 한 장만 보시게 되면은 문제는 다 맞춰요. 그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 파트가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 파트가 나온다면은 6에서 한 8문제가 나와요. 교수님 찍어주세요. 그럼 난 무슨 효과를 찍어? 지렛대 효과를 찍어요. 자, 지렛대 효과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영어로 레버리지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글로 레버리지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레버리지. 그럼 레버리지 나오면 울렁울렁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효과다? 지렛대 효과. 그럼 봐봐.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면 지렛대 효과가 작아져요, 지렛대 효과가 커져요. 그럼 수익률도 높아지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게 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죠. 근데 위험도 안 증가한다, 위험도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하죠. 그러면 지렛대 나왔다, 그 위험 감소, 무조건 위험 증가. 증가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 레버리지 나오면 위험 감소 증가. 증가를 찍고요. 전세를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냥이야 가격이 올라가. 그럼 전세 낀 것도 주택에 대해서 지렛대 효과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요. 그죠? 전세제도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제 프린트 보시면은 박스 하나 있죠? 갑니다. 박스를 보시게 되면 자,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정, 부,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걸 이제 가기 전에 밑에 박스를 보시면 어차피 제가 나중에 요약집이 나오니까 그 위에 있는 계산 방식만 좀 해드리면, 자,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풀었던 건데, 만약에 1억이 총 투자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순전히 나한테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죠. 자, 이게 2천만 원을 벌었다고 봐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조그만 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따라해보세요. 전체 투자 수익률. 그런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전체 투자 수익률. 그래서 전체 투자 수익률은, 자, 요걸 이제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총 자본 수익률. 자, 그러면은 1억에서 지금 2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20%를 번 거죠. 몇 퍼센트를 벌었다? 20%. 그러면 타인 돈을 빌려서 이 20%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더 많이 나와야 돼?
많이 나오지 난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가요? 20%보다 적게 나오면 그거 하면 돼, 안 돼?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타인 돈을 안 빌려야 돼, 이제 빌려야 돼. 빌려서 20%보다 높여야겠지?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자 4천만 원이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 그래요. 무슨 자본이 나온다? 자기 자본. 그래서 내 돈, 자기 자본. 그 다음에 지분이라 그래요. 지분은 따라서 지거. 지게 지분이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는 게 시험에 나오고. 그러면 타인 돈을 6천만 원을 빌렸겠죠. 6천만 원. 그러면 요거는 자기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라고 해요. 저당은 따라서 저분 거. 그럼 저분은 그냥이야 은행이죠. 은행이죠. 저당 수익률은 은행이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은행께서도 먹으셔야지 이자를.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 부채 10%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연 10%의 이자다. 6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밑에 제가 출제 포인트에서 따라서 내 돈이 내려가요. 그럼 내 돈이 얼마야?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따라서 수익. 자 수익이 지금 얼마 났죠? 2천만 원이 난 거죠. 그런가요? 2천만 원에서 자 이자를 안 빼야 돼? 이자를 빼야 돼. 빼야 되죠. 그럼 이자를 빼게 되면은 6천에 10%니까 600이 되죠. 그럼 1,400만 원이니까 따라해보세요. 35%.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럼 거기 밑에 보시면 조그만 박스가 하나 더 있죠. 자 가격 상승이 따라서 2%. 그럼 그냥 이걸 더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2,200에서 600을 빼면은 1,600이 나와서 이건 40%가 되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럼 가격 상승이 있으면 그냥 이제 더해줘야 돼. 더해줘서 나가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격 상승이 없다면 35%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가볼게. 자 거기 위에 35%라는 건 이해 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그냥이야 200을 더해. 그럼 2,200에서 600 까니까 1,600이지. 그럼 4,000에서 40%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가격 상승이 만약에 없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럼 메뉴에 가시면은 자 불러보세요. 정이라는 지렛도가라가 있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러봐. 그 다음에 중립적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지분은 따라서 지 거, 저당은 저분 거. 저분이 많이 처먹어야 돼? 지가 많이 처먹어야 돼? 그럼 자기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어떤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됩니까? 이게 보세요. 지분 수익률이 높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요거 따라서 전체 투자 수익률. 그게 총자본이에요. 전체 수익률이 20% 나온 거죠. 그죠? 총자본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당은 누구셔? 저분이시지? 저분이 누구셔? 나만 신났어. 얘기 좀 해봐. 은행이죠. 그럼 이건 이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 볼게요. 자 이게 보면은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봐봐. 자, 이 총자본하고 저당으로 갖고 따져요. 총자본하고 저당.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자가 높아야 됩니까? 이자가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돼요. 높으면 안 되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게 반대가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 같이 가기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전체 투자 수익률. 아까 몇 퍼센트가 나왔죠? 20%. 맞나요? 이게 이자보다가 작으면 안 돼요. 이자가 높아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이자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럼 이자는 10%밖에 안 줬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차가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20에서 10을 빼면은 플러스 10이죠? 그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수익률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져서 35%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이자를 30% 빌리면 돼? 안 돼? 그럼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그럼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봐봐봐. 여기가 20이고 얘가 20이면 그냥이야 이건 제로야. 그러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얘도 20%가 돼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봐봐. 매트에 보시면 따라서 출제 포인트 있어요? 따라서 지총적 이 부등호의 방향을 알고 이따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알고 그다음 봐봐. 내가 팁을 가르쳐 줄게. 레버리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위험 감소야 위험 증가야? 증가요. 그러면 이번에 레버리지 있어? 그 위험 감소다 무조건 위험이 증가다. 증가가 되는 거죠. 보고 있죠. 그죠? 자신 있으면 이 프린트 하나만 하면 다 맞춰요. 그죠? 그 프린트만 잡으세요. 프린트 괜찮아요? 괜찮다고 해야 다음 또 나가는데 아니 반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주는 걸 좋아하거든. 저도 어디 가면 막 주는 거 좋아해요. 막 수건도 주고 막 그런 거 주면 좋으니까. 너 어디까지 갔지? 2번까지 갔지? 찾았죠, 그죠? 이게 기출됐던 지문을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이거만 완벽하시면 돼. 왜냐하면 책은 지금 책을 나가기에는 너무 산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잡으시는 게 좋죠. 지금 2번까지 갔어요? 자, 할게. 레버지 나왔다. 위험 감소다. 위험 무조건 증가다. 증가야. 왜냐면 위험하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 거야. 갈게. 부채비율이 커지잖아요. 그럼 정은 그냥입니까? 항상 플러스가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수익률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부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중립적은 그냥입니까? 다 똑같습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불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비율이 변화는 자기 자본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 갔어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따라서 내 돈, 수익, 상승분. 아까 가격이 2% 상승한 거 있었죠? 거기 나오면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빼서 계산하고요. 5번 있어요, 5번? 5번에다가 별표 3개. 이게 어렵게 나왔어요. 잡을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가 됐다는 건 그냥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총 전체 수익률이 커요? 이자가 커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럼 암만 돈을 빌려도 계속 마이너스만 나와요. 그럼 정으로 전환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부가 나왔다. 그럼 그냥이야 항상 마이너스야. 그럼 전체 투자 수익률보다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그 돈을 타인 돈을 빌리는 걸 낮추더라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근데 올해 뭐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근데 만약에 이자를 낮추면 그냥이야 전환될 수도 있어. 전환될 수 있죠. 이자가 만약에 얘가 5%면은 더 좋죠. 그럼 부채 비율이 아니라 이자를 낮추면 전환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낮춰서는 당연히 전환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오늘 프린트 1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스타트.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이것만 하면 자신 있어요. 자, 할게요. 아까 제가 지총적 기억나시죠? 그러면 정은 그냥입니까? 지분이 더 커야 됩니까? 지분이 더 크고. 대답 좀 해주세요. 부라는 건 뭐가 더 크죠? 저당 수익률이 더 큰 거죠. 그런가요? 정이 확실히 맞을까요? 아까 총자본이 저당보다 크죠? 그럼 정의질이 또가 발생한다는 거죠. 3번이 정답이죠. 자, 제가 꿀팁을 드렸어요. 레버리지 나오면 위험 감소 무조건 증가. 증가입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예요. 레버리지 나오면 중간에 글씨 읽지 마세요. 레버리지 효과 나왔다. 위험 감소다. 증가다. 증가. 자, 5번. 아까 부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러면 돈을 낮게 빌리더라도 부채비를 낮아도 커져도 어떻게 돼? 자,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는데 이건 부잖아요. 부채비율이 커지게 되면 자기 자본수익이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하락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제 나온다면 지문이 나오거나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문이 나온 다음에 아까 제 프린트에 그 박스 나와 있는 출제 포인트 있죠? 그것만 잡아가시면 완벽합니다.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간 김에 259페이지만 간단하게 하시면은, 우리가 투자의 위험의 유형을 모르고 있어야 돼요? 위험의 유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죠. 따라서 사금 법인유.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죠. 그 사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상은 사업 자체에서 오는 위험이에요. 수익과 관련되죠. 그래서 시장, 운영, 위치적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배웠으니까 볼게요. 시장은 안 변해요? 계속 변해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변화되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경기가 그냥이야 침체될 수도 있어. 침체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렵잖아.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이야 시장상이 바뀌었어. 바뀌어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이렇게 되면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운영이라는 건 운영을 잘못할 수 있죠. 근로자가 파업되거나 아니면 영업 경비가 변동되거나. 자, 위치적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29번지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 가까워서 좋아? 그렇지 않죠.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금융 쪽은 따르세요. 자금의 융통. 좀 전에 지렛대 효과 배우셨죠? 그럼 부채를 많이 빌리면 많이 빌릴수록 그냥이야 지렛대 효과는 커져. 근데 자기 자본 수익도 증가하지만 그냥이야 위험도 증가해. 이걸 금융 쪽 위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만약에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어. 그럼 그냥이야 금융 쪽 위험은 제거돼.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이 안 해. 안 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법률 쪽은 그냥이야 법이 항상 바뀌어. 바뀔 수 있어. 바뀌죠. 그래서 정책이 변화돼서 그래요. 규제 변화. 키포인트는 정책이 많아서 그래. 변화가 돼서 그래. 변화되고 인플레 위험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키포인트 주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262페이지 밑에 인플레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262페이지 찾으셨어요? 별표 3개.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 하락, 물가 상승.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만약에 고종이자율로 은행이 1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럼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져. 그럼 올려야 되지. 고종이나 변동이나. 그럼 대출자는 변동이자를 선호하겠죠. 그죠?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그다음 쪽 따라서 유동성 위험. 어떤 자산을 현금화 시키는 정도인데 우리 부동산은 현금화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높은 환급성이에요, 낮은 환급성이에요? 그러면 금매로 내놓게 되면은 비싸게 내나 좀 싸게 내나? 마음이 안 아파? 저도 아파요. 이걸 따라서 유동성 위험. 그 유동성 위험은 그냥입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걸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따 하면 다 까먹을까봐 일단은 2번에 프린트 2번에 1번과 2번을 묶으셔서 이 지문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오늘 프린트 2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 오른 곳에 동그라미 1번 금융적이라는 단어 있어요? 요거하고 1, 2번이 왜 틀렸을까요? 이따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게 좋아요. 언제 기다려? 1번 그게 1번 따라서 유동성 위험. 금융적 위험이 아니죠. 대답해봐. 현금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투자 현금에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배로 내면 시장가치 손실이 오지. 금융적이야 유동성이야. 유동성이고 2번은 왜 틀었을까? 바뀌었지. 장래 인플레 예상하잖아 대출자가. 그러면 고종이나 변동이나
변동으로 대출한 선호하는 게 동그라미 2번이 한 2번 떴기 때문에 2번이 잘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올라보세요. 자, 예전에 제가 민간 자격증 할 때 냈을 때 보세요. 사업상은 따라서 시장위험, 따라요.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치적 위험. 이게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금융적이나 법률 쪽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오냐? 자, 우리가 사업장을 차렸어. 그러면 아는 지인이 찾아오기 어려운 위치 있어야 돼? 쉬운 위치 있어야 돼?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쉬운 위치. 반응이 안 좋아. 그래서 무슨 위치? 내 스펠링은 틀려. 시가 뭐야? 그다음에 운영, 위치적이라는 게 사업상 위험이라는 거는 좀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 지금. 알았어 잠깐 볼게. 아니 어머니 자 259페이지 있잖아. 200을 가봐. 답답해서 다시 가는 거야. 반응이 없어서. 거기 사업상 위험이 있잖아. 시장 어떤 게 있어? 불러봐. 시장, 운영, 위치적 있잖아. 아니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쉬운 위치가 지금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이 3가지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서 아닌 거 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암기하라는 거야. 무슨 위치? 그러면 무슨 위험이 있어? 시장, 운영, 위치적은 다 사업상 위험에 들어간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다른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률적이랑 금융적 들어가면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빌리게 되면 그냥이야 지렛대 효과가 커지죠? 자기 자본수익도 증가하죠? 근데 그냥이야 금융적 위험도 커지죠? 그럼 전액 자기 자본 한다면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높은 황금성, 낮은 황금성 현금화가 안 되죠? 시장가치 손실이 온다면 이건 금융 쪽이에요. 이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위험을 찍으시고 자 아까 문제 나왔을 때 인플레 때 물가 상품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이야 이 원리금을 올려야 돼. 그럼 고정을 원하겠어? 변동을 원하겠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아직 안 나왔는데 사업장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 쉬운 위치.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